안녕하세요. 일처럼 하는 뜨개 오늘 뜨개몽 시간이에요. 오늘은 2월 14일 화요일이고요. 저는 이제 오늘 영상을 찍어서 이번 주말에 영상을 올릴 예정이에요. 한국에 다녀왔잖아요. 한국에 다녀온 지가 저희가 금요일 날 도착을 했어요. 6월 10일. 그리고 주말을 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또 일상으로 들어간 지 이제 이틀째입니다. 한국은 잘 다녀왔고요. 가 있는 동안에 날씨가 좀 흐리고 좀 시원해서 비도 오는 날도 있었고 해서 사실 너무 좋았어요. 항상 여름에 갈 때마다 한국은 덥잖아요. 좀 그래도 7월, 8월보다는 6월이 덜 더우니까 그렇긴 한데 또 더운 날은 무지 더워서 항상 갈 때마다 많이 더울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는데 저희가 그동안 나갔던 6월 중에 가장 시원한 6월이 아니었나 싶어요. 아마 제가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 한국에 계신 분들은 어, 비를 흐린 날도 흐린 날이지만 비의 감상에 제가 좀 젖었다고나 해야 되나요? 그래서 6박 7일이었죠. 정말 정말 짧게 다녀왔는데 제가 3일 3일인가요? 금요일날 갔다가 금요일날 돌아오는 일정이었어요. 그래서 워낙 지금 4년 만에 나가는 거라서 어, 너무 오랜만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님들 연세도 드시니까 이렇게 또 자주 뵙는 게 효도잖아요, 사실은. 그런데 그럴 수가 없으니 잠깐이지만 얼굴이라도 보고 오자. 왜 그렇게 빨리 가는데 티켓이 아깝지 않으신가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어, 아깝죠. 당연히 아깝죠. 기왕 나가는 건데. 근데 저희는 이 티켓을 2020년에 샀었어요. 2020년에 저희가 항상 한 해 걸러서 한국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2018년에 다녀오고 2020년에 가려고 티켓을 한 2월달, 1월달 요때 여름에 나갈 티켓을 샀던 거죠. 그러다가 코비드가 터져가지고 못 가게 됐어요, 그 해. 그리고 이제 아무튼 그 난리인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우처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갈 수 있을까 뭐 계속 이제 상황을 봤던 거죠. 근데 격리를 2주를 해야 되고 해서 저희는 격리를 하면은 못 가죠. 왜냐하면 많이 있어도 한 2주 정도. 왜 막 한 달씩 갔다 오고 그러지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제 미국에 산 지가 지금 30년째 돼요. 내년 되면. 그래서 사실은 문화적으로도 한국이 그렇게 편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장소도 그렇고 제가 한국에 있으면서 또 뭐 시댁이나 친정에 있게 되는데 사실 손님이 그렇게 오래 있는 거 글쎄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사실 되게 어르신들 힘들게 하는 일이고 뭐 이제 조금 지나고 제가 이제 그 뭐 숙소를 따로 잡아서 있을 수 있게 되면 또 오래 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저희 이제 남편이 휴가를 그렇게 오래 받기는 또 뭐 하고 휴가를 온통 한국 다녀오는 데만 쓸 수도 없고 하니까 저희는 이제 맥시멈 2주 정도를 한국에 가면 그 정도 이제 있다 오는 게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늘 했었어요. 근데 자가격리가 2주였잖아요. 그래서 어렵지. 그렇게 가는 거는 힘들지. 근데 작년 여름에도 그러니까 한 6월 한 중순 그때 그게 약간 풀렸었어요. 그래서
친지를 찾아보는 사람들은 뭐 격리를 안 해도 되고 뭐 그런 게 잠깐 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근데 그러려면 미리 표를 샀었어야 하는데 상황이 떻게 될지를 몰라서 그러니까 표를 그때쯤 가려면 이제 미리 표를 사야 하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음, 또 작년에도 못 갔던 거죠. 올해는 이제 그런 게 격리가 없어지고 이제 테스트를 받는 쪽으로 바뀌었잖아요. 지금 한국에 확진자 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바뀌고 나니까 이번에 갈 수 있겠다 해가지고 매번 뭐 어떻게 바우처를 그걸 티켓을 바꾸고 또 할 때마다 돈이 자꾸 비행기 값이 더 비싸지더라고요. 저희가 샀을 때보다. 그래서 돈을 매번 더 주고 바꾸고 그랬었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요즘에 비행기 값 엄청 비싼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몫에 내지 않고 2020년부터 나눠 냈다고 생각하면은 뭐 그닥 그렇게 큰 돈이 든 건 아니었고요. 결국은 그 돈이 그 돈이지만 어,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최소한. 음, 근데 이제 아이가 수업을 여름에 수업을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있을 수가 없게 된 거죠. 아니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한 일주일만 더 빠지고 갔다 오지. 근데 대학교에서 지금 아무튼 뭐 이제 대학교에서 든다 그러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뭐 고등학생이 대학교에서 수업을 들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이제 고등학생들이 조금 더 높은 단계의 과목을 듣기 위해서 혹은 그게 아니고 시간이 있을 때 엑스트라의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인정해주는 그리고 대학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과목을 들을 때 어, 그 그런 수업을 로컬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2년제 대학에서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꼭 여름이 아니고 뭐 가을 학기 중에도 들을 수 있고 봄 학기에도 들을 수 있고 한데 이제 어, 보통 학기는 너무 애들이 바쁘고 하니까 여름에 가끔 그런 걸 들을 수도 있거든요. 꼭 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상관은 없는 그런 건데 이제 지금 얘가 듣는 과목이 수학인데 얘는 아무래도 이과 쪽이고 남자이고 또 인문계 쪽이랑은 안 맞다고 지가 스스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엔지니어 쪽이나 아니면은 뭐 컴퓨터 쪽이나 뭐 이렇게 갈 것 같은데 학교에서 제공하는 수학이 보통은 미국은 칼큘러스라고 해서 미적분이죠. 그걸 A, B하고 B, C로 이렇게 나눠요. 그게 이제 AP 코र्스인데, 그러니까 그냥 칼큘러스에서 미적분 그런 과목이 있죠. 근데 이제 보통 아이들이 대학을 좀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아이들은 AP라는 과목을 듣고 그걸 이제 학기 끝나고 AP 시험을 보면 그게 어느 정도의 점수가 되고 또 학교마다 인정하는 점수가 다른데 그게 되면 대학에 가서 그 수업을 듣지 않아도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들 하죠. 기왕 들을 거 AP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보면. 그리고 사실은 대학에서도 이렇게 AP 과정을 듣는 아이들이 왜냐면 그냥 수업보다는 AP 과정이 더 어렵잖아요. 대학 과정이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금 과목을 챌린지해서 듣는구나 하는 그런 임프레션 같은 게 있는 거죠.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 뭐 AP를 들으면서 점수 잘 못 받는 것보단 그냥 클래스를 들으면서 점수를 잘 받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는 조금 이런 곳에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여주는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단계가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알지브라, 뭐 지오메트리, 뭐 이런 거 듣고 뭐 스태티스틱 같은 것도 있고 프리칼큘러스라는 게 트릭 뭐라고 하죠? 한국에서는 사인 코사인 막 이런 거 나오는 그런 게 그
칼큘러스의 어, 전 단계에서 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클래스 있고 뭐 칼큘러스 과목 있고 이런데 보통 뭐 좀 이렇게 유명한 고등학교, 뭐 사립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은 진짜 이렇게 좀 컴피티티브한 그런 공립 학교는 AP 칼큘러스 AB도 있고 AP 칼큘러스 BC도 있어요. 그게 뭐가 다르냐면 일단 대학에서 이제 이과 전공 학생들은 어, 1학년 때 듣는 수학 과목이 미적분이에요. 근데 미적분 1, 뭐 미적분 2 이렇게 1학년 때 듣죠 보통. 그래서 미적분 1에 해당되는 게 칼큘러스 AB고 미적분 B, 2 뭐 이렇게 해당하는 게 BC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고등학교 때 1년을 배우는 것이 대학에 가면은 한 학기를 배우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B를 듣고 BC를 둘 다 들으면 1학년 수학 과목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물론 점수 나중에 AP 시험을 보고 난 점수를 보고 이제 보통은 뭐 3, 4, 5가 되는, 그러니까 AP 점수는 1, 2, 3, 4, 5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5가 제일 잘 본 거고 1은 거의 망쳤다고 보면 되죠. 그래서 3부터 받는 학교도 있고, 나는 우리 학교는 너무 정말 권위 있고 이런 학교라서 우리는 5만 받아. 그러면 수업을 다 듣고 시험을 봐서 5가 안 나오면 그건 어차피 인정이 안 돼요. 대학에서 다시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점수를 잘 받는 거, 마지막 AP 점수를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그렇게 어려운 클래스를 얘가 공부했었다, 조금 어 관심 있는 아이다, 그거에 뭐 더 포커스가 있는 거지. 너 그렇게 해가지고 대학에 가서 그 두 과목을 듣지 마. 그래야 뭐 이익이야,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포커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조금 더 어려운 클래스를 고등학교 때 듣는 이유는 임프레션이죠. 그래서 AB를 듣고 BC까지 들으면 1학년 수학은 거의 끝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좀 널널하겠죠, 대학에 가서. 근데 이제 그게 목표는 아닌데,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같은 경우는 AB까지밖에 없어요. 저희 동네는 거의 다 AB까지밖에 없는 것 같고, 뭐 사립학교는 BC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아이고, 옆에서 멍멍이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어, 카운셀러하고 잠깐 상담 비스무리하게 했는데 저는 그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고등학생 자녀를 미국에서 두신 분들, 요번에 제가 좀 카운셀러를 잘 만난 것 같기도 하고, 음, 그냥 이메일로 하는 것과 만나는 건 좀 다르고요. 그리고 어떤 카운셀러든 만나고 싶어 한다고 하면 만날 수 있어요. 지금이 비록 코비드 상황이라고 해도 여러 번 만나고 싶으면 여러 번 만날 수 있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다 물어보시면 제일 잘 아는 분이 카운셀러예요. 저의 아이가 9학년 때 카운셀러는 별 좋지가 않아가지고 항상 제가 질문을 하면 약간 뭔가 속 시원하지 않게 대답을 해줬고, 또 그때는 코비드가 더 심한 상황이라서 만날 수도 없었고 했거든요. 근데 일찍 만날수록 좋고요. 이렇게 뭔가 4년을 플랜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때 만났을 때 이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칼큘러스 BC까지 듣고 싶어 한다, 그런 얘기를, 저는 이제 어차피 학교 클래스가 없으니까, 옵션이 없으니까 그냥 AB까지만 최대한으로 듣고 할 수 없지 거기까지 들어,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 AB를 가르치는 수학 선생님이 인디펜던트 스터디로 BC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건 아니고, 대학에서 보고 싶은 것은 이 아이가 얼마나 자기
능력 밖의 것을 소화할 수 있느냐, 최대치를 발휘하는 아이였느냐, 그런 게 이제 조금 더 좋은 임프레션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아이는 똑같이 GPA가 4.0이다. 그런데 다 그냥 보통 클래스를 들어서 4.0이고 이 아이는 모든 과목을 거의 다 AP를 들어서 4.0이다. 그러면 그 임프레션 자체는 물론 그냥 보통 클래스를 듣고 AP 과정 아니었던데 4.0이었으면 정말 잘한 거잖아요. 근데 그거보다는 조금 어려운 과정을 들어가지고 4.0을 받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레귤러 클래스에서 그냥 너무 공부를 잘해서 4.0을 받는 것보다는 AP 클래스를 들어서 3.5인 것이 더 낫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레귤러에서 A를 받은 아이가 AP에서 B를 받는 거, 그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GPA 그 계산할 때도 AP 클래스는 GPA 점수가 더 높아요. 그래서 그냥 레귤러 클래스에서 A가 4점이다. 그러면 그 AP 클래스에서 A는 5점이에요. 그래서 그 점수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 A하고 AP, B하고는 동격인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이 조금 관심 있는 아이들은 나 수학 너무 싫어해서 난 그것까지 못 듣겠어. 나는 문과야. 뭐 그러면 안 들어도 되고 다른 과목에서 또 더 잘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좀 잘 조절해서 들으면 좋아요. 그래서 그 AP 클래스는 AP 클래스가 있어도 그렇게 해서 들으면 좋지만 없어도 내가 따로 공부를 BC를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학교 수업이랑 관계없이 BC를 열심히 공부했어. 그래서 그 트랜스크립에는 그 성적표에는 BC란 과목이 없어요. 없는데 내가 정말 따로 열심히 공부해서 나중에 AP 시험을 봤다. 그러면 그게 다 인정이 돼요. 그게 다 인정이 되는데 그렇게 공부하는 아이도 정말 똘똘하고 진짜 자기 앞가림 잘 해서 나는 공부밖에 없다. 내 인생에는. 그런 아이들 빼고는 수업이 없으면 공부 안 하거든요. 저희 아이도 성적은 잘 받는 거에 비해서 따로 하는 거는 못해요. 게을러요. 그래서 학교에서 내주는 숙제, 뭐 시험 이런 거는 잘 따라가면서 하는데 따로 공부하는 거 그런 거는 얘가 계획을 세워서 하는 스타일이 아니어가지고 그런 건 못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면 분명히 안 할 거예요. 그런데 AP 그 인디펜던트 스터디는 선생님이 일단 그 인디펜던트 스터디로 애를 봐주잖아요. 그래서 클래스가 없어도 그렇게 공부하고 마지막에는 AP, BC 그 시험을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면 너무 땡큐 베리 머치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 남들보다 더 아는 게 있다. 근데 그 AP 시험을 보고 싶다. 그러면 그 수업을 듣지 않고도 AP 시험을 보면 돼요. 아니면은 내가 레귤러 무슨 US 히스토리를 들었다. 그런데 내가 거기서 더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AP US 히스토리 시험을 보겠다. 그렇게 작정하면은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얘는 AP 레귤러 클래스를 듣기는 했는데 AP 시험을 봤구나 라고 보겠죠. 그러니까 그게 조금씩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준다고 해서 그럼 잘 됐다. 그럼 그렇게 들으려면 그 전 거를 하나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본인 스스로 한 것 같아요. 제가 시키면 안 해요. 제가 9학년 때도 그런 거 해볼래 했는데 완전 딱 잘라서 싫다고 이렇게 뭔가 불편해하는 게 얼굴에 기색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 스스로 자기는 그걸 하고 싶다. 그리고 자기 친구도 하겠다는 애가 있으니까 같이 하겠다. 친구 따라 지금 강남을 가는 나이라서 그래서 친구랑 같이 그 수업을 듣기로 한 거예요. 그게 프리칼큘러스라는 거고 트리고노메트리라고도 하고 또 여러 가지가 조금씩 세분화된 것이 있긴 있는데 아무튼 칼큘러스를 11학년 때 AB를 듣기 위해서 지금 수업을 하고 있어요. 별것도 아닌 얘기를 제가 20분이나 했네요. 그래서 지금 수업을 어제부터 갔고 방학이지만 또 열심히 데려다주고 데리고 오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월요일, 어제는 이제 한국 갔다 와가지고 뭐 소포 붙일 일도 있고 뭐 리턴 할 것도 있고 장도 봐야 하고, 그래서 어제는 애 데려다 주고 그 돌아다니다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그러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밖에 시간이 없겠더라고요. 제가 집에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여름이라서 애가 집에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오늘은 시간이 있어서 뜨개멍을 찍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안 잡고, 내일 모레는 좀 내일 모레는 이제 저기 뜨개질 수업이 있어가지고 할 수가 없고, 금요일은 애가 수업이 없어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제가 그 얘기를 하다 말았네요. 그래서 일주일 더 있다 오면 어떠냐, 그렇게 말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얘기하면 약간 제정신인가? 약간 저는 여기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여름 학기가 얼마나 힘들다는 거를 알아요. 대학생으로서 여름 학기 듣는 것도 어렵거든요. 일단은 고등학교라면 1년에 걸쳐서 배워야 될 과목이고, 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 학기를 걸쳐서 배워야 하는 과목을 2달 안에 끝내는 거잖아요. 그러니 진도가 얼마나 빠른지 상상도 못합니다. 여름학기 여러 개 들으면 안 돼요. 여름학기 정말 공부에 올인하셔야 돼요. 그만큼 힘들어요. 진짜 고등학교가 널널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1년에 걸쳐서 배우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를 대학에 가면 그렇게 배워야 될 거를 짧은 시간 안에 배우잖아요. 한 학기라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한 학기에 한 과목 떼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잘 하시는 분들이겠죠? 근데 미국의 시스템은, 한국은 저는 어떤지 잘 몰라요. 한국에서 대학을 안 다녔기 때문에. 한국은 고등학교 때 죽어라 공부를 하고 대학에 들어가면 놀잖아요. 물론 이제 뭐 뭐 열심히 하시는 분들 열심히 하고 또 취업 준비하느라고 바쁘고, 여기는 따로 취업 준비라는 게 없으니까 장단점이 다 있겠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보면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는 실컷 즐기면서 공부할 수 있어요. 근데 대학에 가면 정말 갈 수는 있어도 졸업이 어렵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어려워요. 졸업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린 것 같아요. 한국 좀 더 있다 오지, 아니거든요. 얘가 수학을 잘하는 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그 2년 그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수학 가르치시는 분이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2세시겠지만 라스네임이 한국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또 한국 사람이 가르치는구나. 똑똑한 한국 사람이 가르치면 잘 가르쳐 주겠네. 어제 하루 갔다 왔는데 진도가 엄청 빠르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같이 들을 친구는 일주일 동안 아무튼 방학하고 2주 동안 이탈리아에 갔대요. 그래서 첫 한 주를 빠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 친구 너무 힘들겠다 갔다 오면. 뭐 선생님한테 얘기했으면 미리 과제를 내줬거나 그렇게 하겠지. 뭐 이제 그러고 이제 어제 처음으로 좀 널널하게, 저희 남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저희 남편은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딱 일주일 있으면 돌아오니까 제가 아이랑 둘만 있잖아요. 멍멍이도 있지만. 그래서 일이 하나 줄었어요. 일이 하나 줄었어요. 그래서 약간 휴가 같아요. 그러니까 학기 원래 방학 때는 뭐 그렇게 드라이빙 해서 데려다 주고 뭐 수업이 있는 거는 아니었으니까. 근데 학교보다도 더 가까워요, 고등학교보다. 그래서 수업은 2시간 40분인데 아이가 없는 틈에 따서 오늘 자리를 잡고, 정말 저 카페인 센시티브가 있어가지고, 카페인 민감성이 있어가지고 커피 안 마시는데, 오늘은 약간 분위기가 커피를 한 잔은
다 마시지 않더라도 이게 디캡이에요. 디캡인데도 저는 카페인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커피 아이스를 막 넣고 커피를 한 잔 타서 지금 한 모금 마시고 지금 너무 좋아요. 혼자만의 시간이. 음, 여름 6월 여름 방학이 너무 길어요 하시는 분들도 사실 있어요. 미국은 여름 방학이 저는 절대 여름 방학이 그렇게 길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제 멍멍이가 얼음을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를 마실 때 얼음 소리가 띵띵띵띵 나면 이렇게 와요. 얼음을 달라고. 그래서 얼음을 하나 주고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음. 오독오독 먹었어? 없어 이제 없어. 멍멍이가 얼음 씹는 소리 들으셨나요? 저는 지금 이거 전에도 뜨개 몽에서 아마 떴을 것 같아요. 제가 찍은 영상은 제가 다시 잘 안 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무슨 얘기 했지 하고 다시 돌아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거는 사클이라는 스웨터의 바디를 지금 뜨고 있는데 왜 이렇게 넓은 것 같지? 아니 뭐 넓으면 작은 것보다 좋지요. 제가 전번에 팔 두 개는 다 떴고 이건 바럼 업 스웨터여가지고 바럼을 지금 이거 뜨고 있어요. 아, 용감해졌네요. 얘가 얼음이 더 있다는 사실을 알고 더 주세요 하러 간 것 같아요. 아이고 없어요. 이리 오세요. 그만 먹으세요. 하나만 더 줄게. 커피에 들어간 아이스를 지금 먹고 있어요. 일로 와서 먹어. 자. 아, 그래서 이걸 뜨고 있고 사실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이거는 뭐 오늘 다시 잡은 거고 제가 지난번에 비행기에서 뜨리라 하고 했던 그 CV 트위그의 그 약간 오렌지 레드빛 나는 그 스웨터 있잖아요. 그거를 정말 비행기에서 떴어요. 어, 이것 때문이었을까요? 조금 덜 지루했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요. 제가 요번에는 그 보조제 같은 거를 또 좀 챙겨갔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두 가지 보조제인데 하나는 붓기를 좀 가라앉혀주는 보조제, 그리고 또 하나는 스트레스를 좀 줄여주는 보조제. 이 두 가지를 저 그런 적은 한 번도 없거든요. 괴로워도 그냥 막 꾹꾹 참고 막 이랬는데 그거를 이제 비행기 타기 전에 먹고 그리고 하루 정도 더 먹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보조제니까 그냥 한 이틀 정도를 계속 먹었고 그리고 또 오기 전에 한 이틀 정도를 먹었어요. 근데 그래도 발이랑 이런 데는 붓죠. 아무래도 장기간 그렇게 앉아있고 하니까. 근데 아무튼 정말 영화도 대한항공 타고 가는데 영화 왜 이렇게 셀렉션이 없는지 어, 제가 본 거는 그 자사너보라는 그 영화 그거 보고 또 영화 하나 봤어요. 막 자아가 달라지는 거였나 그게? 그 G.O.D의 그분하고 제가 이름 기억을 잘 못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 모습이 자기의 영혼이 다른 사람 몸에 계속 들어가는 그런 아무튼 재미없었고요. 자산업은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서 그 뭐 볼 건 없고 제가 계속해서 봤던 거는 그 알쓸신잡이라고 하죠. 알아두면 쓸데없는 뭐 그런 거 그게 시즌 3 해가지고 다 끝까지는 못 봤고 거기 그 비행기에 있는 게 아마 6개? 거기 몇 편까지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그걸 보다 보니까 갈 때 한 2편 봤나? 3편 봤나? 그리고 끝까지 못 봤어요. 아무튼 5편까지 봤나요? 가고 오고 할 때. 이제 그거를 계속 틀어놓고 보면서 저 그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전에 잠깐 본 적은 있었는데 꾸준히 보진 않았거든요. 근데 안 본 거라 가지고. 그래서 이 스웨터를 시작했어요. 이게 피칵.
지난번에 제가 에피소드 영상에서 무슨 뭘 뜰지 모르겠어 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다음에 막 뭘 뜰까 계속 그거를 설치를 하다가 이 피칵티라는 거를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위에가 이렇게 이게 feather and fan이라고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의 어, 레이스죠. 자, 그래서 이렇게 가는 동안 레이스 파트는 다 떴어요.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이 바디랑 이거 슬리브 세퍼레이션은 했고요. 그리고 오는 비행기에서 이제 몸통을 좀 떴고요. 집에 와서 몸통을 끝냈는데 지금 이걸 풀고 다시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길이 좀 더 길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위에 11인치, 11인치? 그러니까 한 28cm? 그러니까 암 세퍼레이션에서부터 여기까지. 저는 한 12인치에서 12.5인치는 좀 긴 것 같고 12, 뭐 그 정도. 13인치까지도 무난해요. 근데 입어보니까 좀 너무 짤뚱한 것 같아서, 그리고 실도 많이 남아있고, 그래서 제가 네 볼을 그때 샀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만큼이 지금 남았고 한 볼이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요만큼을 떴어요. 좀 덜 지루했고, 이게 문제가 많았던 게 뭐냐면, 이거를 지금 팔도 이만큼 떴잖아요. 지금 여기 이제 바인드 오프만 하면 되는데, 몸통을 다 뜨고 입어봤는데 너무 타이트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조금 더 여유를 많이 두지 않고 떠야겠다라고, 다른 스웨터보다 너무 훌렁하게 뜨지는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조금 이제 이 부분도 그렇고, 이거 세퍼레이션 할 때 밑에 캐스팅 온, 언더람 캐스팅 온도 조금 다르게 했고, 아무튼 그 패턴은, 그게 제가 피카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닥 잘 쓰여진 패턴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중간에 미스테이크도 있어요. 굉장히 짧게 줄여서 써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저는 스웨터를 많이 뜨다 보니까 이게 이 뜻이겠지 뭐 그러고 좀 무시하는 경향이거든요. 그리고 사이즈도 제 맘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디 이 언더람 캐스팅 온도 조금 다른 숫자로 했고요. 이제 제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게 분명히 해서 계산을, 제가 스와치는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실로 뜬 옷이 있는데 그것하고 똑같은 게이지였고 같은 바늘을 썼기 때문에 굳이 뭐 그러면서 이제 했거든요. 그랬는데 입어 보니까 그냥 보기에도 좀 작아 보이는 거예요. 입어 보니까 좀 너무 달라붙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지금 조금 보면은 그래도 좀 판판하잖아요. 훌렁훌렁. 이거 제가 블락을 했거든요. 어제 블락을 해서 내가 정말 제대로 입어보고 결정을 하자. 안 그러면은 이거를 다 풀던가 아니면은 여기 패턴 있는 데까지 플러스 새로 풀러서 여기 세퍼레이션 하는 데까지 해서 여기를 좀 더 잡든가 뭐 이제 그렇게 하려고. 여기는 좀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거 뜬 게 아까워가지고 웬만하면 맞으면 좋겠다 하고 블락을 해봤어요. 그랬는데 아무튼 어젯밤에 대강 입어보니까 확실히 조금 더 커진 것 같긴 하더라고요. 음, 좀 한번 제대로 오늘 입어보고 그건 결정을 할 거예요. 팔도 넉넉하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와 열심히 떴는데 이걸 그냥 내가 지루하지 않는 무슨 소소한 일거리라고 생각을 해야 하나, 새로 뜬다고 생각하니까 약간 너무 절망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자체를 저는 두려워하진 않는데
가장 큰 문제는 제가 이제 그런 딜레마가 생기면 이제 여기서 멈추잖아요. 아니면 다 풀으든지 다시 하고 싶은 생각이 이제 그 바로는 들지 않아요. 왜냐면 이거와 시간을 함께 좀 했기 때문에 다른 걸 하고 싶죠. 근데 다른 걸 하다 보면 얘를 또 방치하고 오래 놔두게 되니까 이걸 지금 한참 봐서 지금 이 색깔이 약간 제가 갈 때부터 사실은 뭐 중간에 안 떴지만 한국에 있는 동안은 못 떴거든요. 방치를 해두었지만 그래도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제가 이거와 함께 했잖아요. 계속 보면서 느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만약에 풀게 된다 그러면 안 할 것 같아가지고 그것 때문인 거지 뭐 이거를 망쳤으니까 뭐 안 한다 뭐 그런 건 아니고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면 이거가 왜 작게 느껴지는가 하는 걸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제가 다른 스웨터랑 좀 약간 비교를 해볼게요. 이게 앵커스 스웨터 푸틴닛에 이것도 똑같은 실로 똑같은 바늘로 뜬 거예요. 바디를 봤을 때 얘랑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해볼까요? 바디의 사이즈는 제가 보니까 그쵸?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는데 그닥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위쪽을 이렇게만 보셔도 여기가 차이가 확 느껴지죠. 이거는 조금 여기가 넥라인이 좀 넓어요. 넓기는 얘 넥라인에 비교하면 엄청 넓은 거죠. 이걸 입을 때 제가 안경을 썼을 때 안경을 벗어야 했고 정말 구겨 넣어야 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이 앵콜 스웨터는 6번으로 다 떴을까요? 이 부분도? 아니면 하나를 줄였을까요? 그게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그냥 무늬상으로 봤을 땐 다 6번으로 떴을 것 같아요. 이거는 여기를 3mm 바늘로 떠요. 그러니까 6번이면 이게 4mm죠. 3mm인데 미리는 뭐 3mm고 4mm면 차이 안 나지 않나? 6번 바늘이고 이게 2.5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많이 촘촘하기 때문에 이 상체 부분이 이제 여기가 가슴 부분이겠죠. 이 가장 넓은 부분이 상체 부분이 작은 거예요. 이 스웨터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추면 이게 뒷부분이니까 실이 막 붙어 있어가지고 되게 복잡하네요. 그래서 이거는 좀 릴렉스한 편인데 이 스웨터는 앵클스테이 뭐 푸티네스에 많이 아시는 패턴이라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이 스웨터 같은 경우는 목만 봐도 너무 작잖아요. 오히려 팔은 이거보다 길어. 이렇게 팔이 길 필요는 없는데 그래서 일단은 그 차이가 난다고 느껴지는 부분은 아마 그래서인 것 같아요. 전 이 길이가 조금 긴 것 같아서 이게 12.5라서 11.5나 뭐 이렇게 뜨려고 그랬는데 생각보다 그걸 바늘 있을 때 재는 거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면 확실히 얘가 훨씬 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거를 입다가 보니까 자꾸 목이 늘어나가지고 이거 정말 잘 입는 티인데 이 부분이 이게 좀 작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늘 했었어요. 미국 패턴들이 대체로 목이 넓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바늘을 보통은 하나나 두 개, 그러니까 6번이면 4번 정도로 뜨잖아요. 근데 이거는 2.5번 바늘로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머리를 들 때 머리 막 이렇게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거죠. 안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거는 약간 다시 한번 입어보고 마음의 정리를 좀 한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에피소드 찍을 때 입고 나오던지 아니면은
이제 풀려져 있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제 여름 실들 그런 것들 이제 설설 하나씩 뜰 거고, 그리고 그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에 보여드렸던 그 레인 매거진 있잖아요. 그거를 제가 주문을 했다고 했죠. 그 로삐 안에 제가 원하는 색깔이 있어가지고 그거랑 같이 주문해서 그 실이 백스탁이어서 아직 못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 웹사이트에는 백스탁은 2주 정도면 배송을 받아서 보내줄 수 있다 했는데 지금 제가 주문한 지 한 달이 넘었어요. 그래서 그 로피실이 요즘에 어떤 색깔은 백스탁이 많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구하기가 어렵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그 주문을 취소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도 너무 많이 걸리고 저는 그 매거진을 좀 빨리 받아봤으면 하는 마음에 취소를 하고 그냥 가게에서 그 매거진을 샀어요. 사가지고 이렇게 둘러보다가 실을 또 왕창 샀잖아요. 거기에서 뜨고 싶은 옷이 제가 지금 네 벌인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실을 샀어요. 어, 그래서 그 실은 또 겨울 실이라 가지고 근데 막 너무너무 뜨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하나를 어젯밤에 부랴부랴 캐스팅 오늘 했어요. 미쳤나봐. 여름 거 떠야 되는데 그리고 크로셰도 할 게 되게 많은데 코바늘도 지금 와 할 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실을 이렇게 사재 끼는 것 같아. 실을 정말 그 매거진을 삶과 동시에 스웨터 뜰 실을 두 개나 샀고요. 이제 그거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에피소드 영상에서 어떤 실을 샀는지 뭘 뜰 건지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이제 위주로 제가 뜰 거는 여름 스웨터.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오늘은 원래 이거를 뜨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다른 게 쉽게 뜰 만한 게 없어가지고 얘는 좀 천천히 뜰 것 같긴 하고 이거 뜨개 모할 때 뜨기 너무 좋죠. 지겨운 스타킹에 여기 마른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여름 바야흐로 여름 방학 아이가 방학이면 저도 방학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름마다 하는 그 리딩 챌린지가 있어요. 여러분도 같이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서 그거를 오늘 소개를 드릴게요. 제가 잠깐 가서 가지고 와야 될 것 같긴 하네요. 원래도 그랬지만 제가 요가를 계속 해오고 있긴 한데 여름에 조금 바짝 매일매일 하는 걸로 좀 루틴을 제가 지금 약간 루틴이 세를이 안 돼가지고 이게 애 방학 루틴하고 평소 루틴은 또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지금 약간 시차도 애매하기도 하고 해서 지금 일주일은 약간 나한테 휴가를 주자. 그래서 지금 설렁설렁 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바로 시작을 하긴 해야겠죠. 다음 주부터는 이제 아침에 요가도 하고 그리고 이제 리딩 챌린지 매년 여름에 하는 저와의 약속 같은 뭐 이런 그걸 이제 차례대로 셋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시차? 일주일 갔다 왔는데 무슨 시차? 그래도 시차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자는 시간이 여기에 오전 시간이어가지고 까딱해서 약간 늦게 일어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계속 자고 싶어요. 아침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여기가 7시면은 한국은 이제 밤 11시거든요. 그럼 그때부터 졸리고 잘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까딱 그냥 그 시간에 안 일어나고 조금 더 뭉개다 보면 이제 막 한국은 막 12시, 1시 넘어가니까 그때는 정말 못 일어나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뭔가 일이 있는 게 루틴을 좀 지키는 일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제 제 스케줄대로 원래 하던 애가 학교를 가든 말든 제가 하던 스케줄대로 그냥 계속 티칭 수요일 목요일은 보통
가게에서 가르치고 토요일 일요일은 일을 하니까 그리고 애도 학교를 그래도 아침 새벽 꼭두 새벽부터 가는 건 아니지만 아침을 먹이고 그러고 학교를 가야 하니까 이제 어떤 그런 게 이제 자리를 잡을 거 아니에요. 앞으로 2달 동안은 8월 초까지는 그럴 것 같으니까 이제 그걸 서서히 좀 잡아가고 집도 좀 치우고 저는 사실 에피소드를 저희 집에서 찍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공간을 하나 마련을 해볼까. 지금 그것도 약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조금 그냥 벽 하나라도 조금 영상을 찍기 좋은 벽을 만들까. 뭐 생각이고요. 그것도 에너지가 많이 쓰이는 거라서. 자, 이거 보시면 올해는 책자가 있어가지고 제가 책자 통째로 어제 라이브러리에 가서 책 리턴할 것도 있고 또 보고 가져온 책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요렇게 여기는 이제 여름 동안 아이들이나 어른들 프로그램 같은 게 잔뜩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컬 소노마 카운티에 라이브러리 뭐라고 써 있죠? 소노마 카운티 라이브러리라고 써 있고 이제 여기는 스페니시들이 많아서 를 쓰는 사람들이 많아서 항상 두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2022년 이렇게 되어 있죠. All Ages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애들도 서머 리딩 프로그램이 있고요. 어른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할 것은 이거죠. 서머 리딩 로그. 그래서 하루에 챌린지가 하루에 20분씩 읽는 거예요. Fill the space for every 20 minutes. You read. 이렇게 돼 있죠. Reading 20 minutes a day helps strengthen reading skill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매년 해요. 매년 하고 이거를 이렇게 페이퍼 폼으로도 줘요. 라이브러리 가면. 근데 항상 그냥 페이퍼 한 장 달랑 줬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북클렛을 만들어 가지고 뭐 이것저것에 대한 인포메이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그 각각의 그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소노마 카운티 안에 이제 라이브러리가 이게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개인가? 아무튼 이렇게 뒤에 리스트가 이게 다 라이브러리 리스트거든요. 그래서 뭐 여름에 하는 프로그램 예전에 애가 어릴 때는 정말 많이 갔었어요. 가면은 숏 같은 것도 보여주고 그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니면은 무슨 동물 같은 거 데려와가지고 무슨 reptile 이런 거 데려와서 또 이렇게 설명해주고 뭐 이렇게 좀 만져볼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도 있고 막 그런 게 있었었는데 이제 애가 크다 보니까 그런 거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고 해서 저는 제 아이한테는 이제는 뭘 못 시키고 저만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가서 온라인으로 사인업을 하고 이건 저는 여름이 아니어도 가끔 뭐 토픽 같은 게 나와요. 어떤 류의 책 빈스탁 챌린지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이게 전부 뭐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1시간인가요? 20, 20, 20이니까 그러면 1, 2, 3, 4, 1, 2, 3, 4 하면은 16시간 있는 거잖아요. 여름에 16시간이 뭐 그닥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최소한 내가 아무리 바쁜 날도 20분은 읽자 뭐 이런 챌린지인 거예요. 그래서 16 곱하기 3이면 48? 48일인 거네요. 하루에 20분씩. 그쵸? 48일이면은 뭐 2달도 안 되는 건데 아무튼 기간은 뭐 이렇게 6월 6일부터 8월 13일 이렇게 해서 좀 널널하게 짜여진 리딩 로그인데 반을 채우면 책을 공짜로 한 권을 줘요. 그리고 또 반을 채워서 끝을 내면 또 책을 한 권을 줘요. 물론 이제
가짜를 읽었다고 하고 가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거는 나만의 챌린지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제가 책을 2권을 받았어요. 반하고 받고 반하고 받고. 그래서 반하고 받았던 게 파친코란 말이에요. 아니다, 반하고 받은 게 아니다. 뭐였지? 파친코 맞아요. 예, 파친코 반하고 받았던 게 파친코고 마지막 했을 때는 별로 픽업하고 싶은 책이 없긴 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오긴 했죠. 근데 그건 아직 안 읽었어요. 그래서 올 여름에도 이걸 할 건데 여러분도 관심 있으시면 저랑 같이 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온라인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제 매주 할 때마다 저의 프로그레스를 보여드릴 건데 온라인에도 하지만 여기도 이렇게 필아웃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제가 얼만큼 책을 읽었는지. 이런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모티베이션이 되기도 하거든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책을 많이 읽고 싶은 생각. 전 뜨개질 때문에 책을 못 읽고 있기는 한데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면 뭐 오디오북을 들으실 수도 있고 20분은 못할 게 없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너무 좋아해요. 뭐 한 달 챌린지라든지 아무튼 요가도 그런 게 있나 한번 봐야겠네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좋아해서 그 요가 위드 에드리엔 되게 유명한 요가 유튜브 티처인데 30일 프로젝트 같은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냥 그 먼스부터 시작해서 30일을 하는 거예요. 5월달에도 사실은 하다가 뒤에 가서 너무 바빠서 못했는데 지금 뭐 그걸 다시 해도 되고 그건 7월달부터 하고 나머지 날은 뭐 다른 걸 해도 되고 아니면 같은 오늘이 14일이니까 14일 거부터 그냥 해도 되고 같은 요가지만 뭐 그렇게 하면 매번 이거 할까 저거 할까 할 시간을 줄이잖아요. 전 그게 좀 스트레스거든요. 뜨개질도 그래요. 막상 뭔가를 시작하면 하는데 이거를 뜰까 저거를 뜰까 막 그러는 그 공백 그 이렇게 뜨는 중간 시간이 너무 싫어서 저는 조금 약간 그 하나 끝나고 새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약간 연동해서 시작하거든요. 하나가 끝날 무렵에 새로운 걸 다시 시작한다든가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 여러분도 해보세요.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빈스탁이라는 데 들어가면 또 다른 정보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그냥 아싸리 소노마 라이브러리 여기 소노마 라이브러리 빈스탁.org로 들어가시면 라이브러리 카드가 필요할까요? 그냥 로그인을 그 로그인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만들고 들어가서 한번 어떻게 생겼나 보세요. 아니면 그냥 살고 계신데 로컬 라이브러리에도 그런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 찾아보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계획은 지금 그렇고요. 뜨개질은 뭐 계속 하는 거고요. 사실은 또 뭐 좀 배우고 싶은 게 한 가지 있긴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스케줄을 세우는 거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저는 MBTI의 맨 마지막이 J예요. 근데 굉장히 스트롱한 J예요. 약간 그 경계선을 넘나드는 J가 아니라 거의 J예요. 그래서 뭔가 계획 세우고 그거를 이렇게 착착착착 끝내는 것을 되게 즐거워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아무튼 그렇네요. 영상이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도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요. 오늘도 1시간이 다 된 것 같고요. 여기서 또 조금 이렇게 잘라낼 거는 또 잘라내겠지만 거의 다 올라갈 것 같아요. 그거 잘라도 얼마 안 되더라고요. 항상 보면. 그리고 이거는 뜨개멍은 제 수다 시간이어가지고 뭐 보여드리고 하는 건 잘못했네 다시 해야지 하고 다시 이렇게 컷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렇게 수다 떠는 거는 그냥 계속 나오는 말을 하는 거라서 자를 게 없더라고요. 아무튼 열심히 뜨게 하시고 너무 덥지 않은 여름 보내셨으면 좋겠고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즐겁게 만나요.
안녕. 카메라도 가져온나?